사실 튜닝의 범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썬팅이나 블랙박스 설치도 일종의 튜닝. 그만큼 튜닝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죠. 88 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졌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망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튜닝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튜닝 산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한때 무허가 자동차 튜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불법 튜닝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고 소음, 빛공해 등을 유발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탓에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튜닝 시장이 조 단위 규모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3년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며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튜닝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면서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관련 튜닝 제품의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튜닝 시장도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튜닝에 대해 규제 일변도였던 우리나라. 이제는 튜닝을 위한 승인 제도를 마련해 법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튜닝을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검사소에 관련한 신청을 한 후 튜닝 전문가에게 맡기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 튜닝한 차와 함께 작업 완료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증명서를 자동차 검사소에 차와 함께 가져가면 검사소에서는 규정에 맞는 튜닝 작업일 경우 정상적인 자동차로 승인해줍니다. 이제는 허가된 범위 안에서 행해진 튜닝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통해 튜닝카를 제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불법 튜닝카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개조한 차들은 지나친 배기가스와 소음, 조명까지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튜닝 문화도 성숙해지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규적으로 너무 강한 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스템을 들어오고 싶어도 법에 걸리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은 아마 급격하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튜닝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개성이 강한 애프터마켓 산업을 만들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좋은 제품들은 수출을 통해서 제2, 제3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선진형 튜닝 산업 또 모터스포츠 산업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